얼마나 그 정답을 정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건 거의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무슨 저 정답 접는 게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시간, 시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사항이 있어갖고. 등기법은 오늘 끝날라 그랬더니, 조금 남겨드려도 나중에 토요일날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 그때. 토요일날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예. 토요일날 천천히 해도 되고, 예. 저 시간 맞출 거 없어요. 토요일날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예. 하여튼, 그날 중에 끝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하여튼 꼭 그 집에서 김밥이나 뭐 싸갖고 오셔갖고, 좀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되고, 하면서 여기, 어디야, 상중가 어디 농약 사이다 할머니 있죠? 저 판결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람 죽인 걸로 해갖고, 할머니가 무교징역 받대요. 무기징역. 왜 그러냐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10원짜리 핫도 치다가, 거기에 감정을 상해갖고, 하여튼 농약에다가, 사이다에다 농약 타갖고, 맨 처음에 안 했다고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나이가 85세인데 그분이 그랬겠냐 막 얘기 나왔죠? 근데 판결이 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끝나갖고 지금. 지금 방송에서 83세니까 우리 실제는 아니라 85세 되시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 나중에 나이 드셔갖고, 그냥 그런데 경로당 갖고 핫도치기 하다가 이렇게, 괜히 죽지 마시고, 빨리 올해 공인중개 따갖고, 85세 되신 그 나이에도 뭐 하라고 사무실 갖고 공인중개사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거 싶으니까, 지금 졸리고 지치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지금, 이 나이에 이거 앉아서 뭐 하고 있나 별 생각 하지 마시고, 부전을 해갖고, 나중에 죽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는 얘기예요. 따갖고 하라는 얘기다. 근데 최근 사건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마 택시 기사분들은 앉아서 뭐 하니까, 앉아서 운전하니까, 어디가 안 좋아, 이거. 운동부적으로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 관상동맥이 안 좋은데, 어떤 택시기사가 뭐예요? 저기 했죠? 쓰러졌는데, 참 젊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도 그냥 가버렸어요. 야, 너무 저기. 아니, 119라도, 전화라도 좀 하지, 그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 착한 마리아법인가 뭔가. 거기에 근거해서, 유럽 같은 데는 그게 법이 저기 돼갖고, 옛날에 영국 황태자비인가? 있죠? 그 사람 파파라치 있잖아요. 쫓아내면. 걔네들 처벌당했습니다. 처벌당해갖고 저기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며칠 전 얘기인데 아무 얘기도 없죠, 지금. 하여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네는 119 꼭 신고할 거지? 신고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일요일날 어디 운동하러 가고 밤에 그것도 한 12시 다 돼갖고 하여튼 운동하러 이렇게 하천변을 걷는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아마 어디 가면 안양 쪽에 가면 이 만안교라고 옛날 정조가 자기네 아버지 어디 갈 때 아버지 산소 갈 때 거기에 하천가를 건너는데 행렬이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 만안교라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어떤 대학생 여자아이가 거기서 술 먹고 거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실족이 떨어져갖고 아마 이렇게 어디 다리 밑에니까 좀 컴컴한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꼭 지나가다 나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눈이 밝아갖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해갖고 아니 왜 우리 집사람 모르더라고. 뒤에서 오는데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방에게 또 잘 가니까. 왜냐면 또 집사람을 데려간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전방 주시하고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나면 싹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발견하니까 결국 제가 툭툭 치니까 애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갖고 너 왜 그러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또 위에서 떨어졌대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너 부모님한테 연락할까 막 얘기하니까 연락을 하지 말래요, 부모님한테. 아마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는 학생 같아. 그래서 119 불러준데 딱 부르니까 15분인가 20분 좀 늦게 오더라고요. 전화해서 119 전화해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한 15분 20분 된 거예요. 왜냐면 하천 쪽이니까 차가 들어오는데도 골목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적이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니까 꼭 전화해야 돼. 얼마 시간 안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귀찮은 거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애가 이제 와서 이제 애가 여기 해야 되니까. 근데 애가 이렇게 떨어졌고 이 척추를 못 쓰더라고 이렇게. 잘못 떨어졌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기사를 접해보고 딱 했습니다. 나는 했는데 나 이게 그게 아니 근데 그거 만약에 그 골든타임 놓치면 그거 쉽지 않아요. 많이 잘못했고 저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심장관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잘못하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24페이지 뭐예요? 자, 18번 뭐라고 잊었는 게 잠이 좀 깬 것 같죠? 잠이 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뭐예요? 그 농약들은 사이다 안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꼭 오래 붙어야 되니까. 괜히 뭐예요? 괜히 나이 먹어서 갈 데 없다고 괜히 이상한 데 가서 하투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꼭 공인중개사 직업을 갖고 나이 90대들에도 뭐예요? 사무실 갖고 계속 뭐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보니까 95세 되셨는데 건강해. 자기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어 이거? 밀다고 저기예요. 그래서 왜 그 어르신이 이렇게 건강하냐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차 타고 출퇴근한 적이 없대. 항상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걸어다니니까.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운동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진짜. 가끔 가다 이제 나이 들으니까 걷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근육 운동 있죠? 그 아령 있죠? 아령이나 이런 거 있죠? 팔굽혀펴기 이런 거. 그거 정도 한번 좀 해보면 좀. 그게 제일 좋은 운동 같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가요, 그거. 걷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자, 거기 24페이지 잊었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을 뭐 하지 않고는 부동산을 1번에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이전계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등기는 뭐라고? 용익물권. 임차권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2006년 1월 2일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써있죠? 매매를 원인으로, 자,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붙이자면,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단어보다는 뭐라고? 자,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무엇으로?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로. 자,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계한다.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이전등기 할 때는 왜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판결받았을 때는 판결에다가 뭘 받아야 되니까 검인 받아야 되니까. 자, 원인 증서를 뭐예요? 매매계약서로 낼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자,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하며 뭘 제출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자, 이렇게 부동산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뭐하며? 필증을 제출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며 자, 거래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경우와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자, 뭘 내라고? 매매 목록을 뭐예요? 작성한다, 제출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고 필증상의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가 뭐라면? 수인이라면 뭘 내라고 이거?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진정명의 회복 떠오르게 되면 진정명의 회복에는 신청서에 뭘 쓰지 말라고? 등기 원인 일자를 뭐예요?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뭘 쓰지 말라고? 등기 원인 날짜.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 날짜가 없다. 날짜가 없으니까 뭘 쓰지 말라고? 등기 원인 날짜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뭐예요? 해제됐다 그랬죠? 자, 거기서 줄쳐보세요. 그 허가구역 지정이 뭐가 됐다? 해제됐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됐다면 등기인청 당시 다시 허가구로 뭐예요? 지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허가구역 지정. 자, 해제가 됐다가 뭐예요? 다시 지정 나오죠? 다시 허가구역 지정. 그러니까 이게 판례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해제됐다, 해제 나오고 다시 지정했다 그러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야. 뭐라고? 없답니다.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죠?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뭐라고 머릿속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뭐라고?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됐다.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잠깐 보면서 머릿속에 몇 번 계속 한 50번여 번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 단어 들어오니까. 자, 다시 뭐라고?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 없다. 해제됐다가 뭐라고? 다시 지정 뭐예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4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을 불문하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중자로부터 직접 뭐예요? 수용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그 수중자를 권리자, 수중자를 뭐라고?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를 또는 뭐예요? 상속인을 뭐라고? 의무자로 해서 뭐한다? 공동 인청한다. 누가 들어간다고? 권리자, 수중자를 뭐라고?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뭐라고?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뭐한다? 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자,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구별해 보자. 자, 어디에 지금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 대장에 자, 지금 뭐예요?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게 유언에 의한 뭐예요? 유언에 징여했다. 유언에 징여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포괄 유증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거? 특정 유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 이 대장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미등기 상태로 한다. 그죠?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뭐가 이루어졌다고? 포괄 유증을 이루어졌으면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직접 뭐 할 수 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한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럼 만약에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절대로 뭘 못하고 보존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상 뭐예요? 갑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A라고 하는 자식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1번에서 무슨 등기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는 거이고 법정 자식이 합니다. 법이 정한 자식이. 그 다음에 자식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이 A하고 뭐예요? 이 을하고 자 공동으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죠. 여기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죠. 지금 얘가 보존 등기 했으니까 여기다 뭐 한다며 여기다 뭐예요? 자 이전 등기 하죠.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해준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유증이고 그죠? 항상 뭐예요? 항상 이 특정 유증이라 하는 것은 이 특정 유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뭐예요? 자 단독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등기부상에 미등기가 아니라 기등기로 보자는 기등기로 보자. 그 이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1번에서 자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포괄 유증을 했고 누구한테? 을한테. 이 사람이 뭐예요? 특정 유증을 했다는 특정 유증. 누구한테? 을한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잖아요. 이 사망하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의 자식 A가 있어요. A가. A 있죠? 그 A라고 하는 자식은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고?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두 사람이 뭐라고 이거? 공동으로 신청해서 야 이렇게 2번 무슨 얘기 해준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등기 해준다는 거죠.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뭐예요? 항상 차이점은 얘는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팔기 위해서. 왜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팔기 위해서. 얘는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그 얘기지.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차이점.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차이점이 그 얘기죠, 차이점. 그러니까 차이점, 포괄 유증하고 특정 차이점이 뭐라고? 얘는 뭐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얘는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자, 공통점이 뭐냐면 무조건 뭐라고? 상속 등기 안 하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공동인청이다. 뭐 하지 않고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니, 상속 등기. 그래서 거기 읽어본 대로 지금, 자, 읽어본 걸 다시 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뭐 하는 거 이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미등기가 아니라 기등기를 아니게. 그러니까 기등기일 때 유증의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뭘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그 수증자를 뭐라고? 권리자로 이 수증자, 자, 뭐 유증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뭐로 하고 이거 권리자로 하고, 그죠? 자, 이 A라고 하는 뭐예요? 그 상속인이죠, 상속인. 만약에 상속인이 없다면 누가 이거, 누구를, 유언집행자 나오죠? 유언집행자 변호사란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해서 이거,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동이다 그랬죠? 여하튼 간에 뭐예요? 여하튼 간에 무조건 뭐 이전 등기는, 자, 유증, 유증, 증자부인 이런 게 다 무조건 공동이에요. 증자부인 공동이고. 다만 참고로 이제 뭐만, 포괄 유증만 미등기일 때 뭐가 하나 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독이 보존등기 하나 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6번은 보시면 이전 등기에 옳은 거랬어요. 자, 진정명의 회복 나오죠?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 하는 명하는 판결 받아서 판결 동그라미. 판결 받아서 권리자가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판결서가 뭐가 된다? 쓰세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자, 근데 요즘 문제 뭐예요? 요즘 법원직 문제 보니까 요번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자, 이 진정명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는, 자, 이전등기는 뭐예요? 판결에 의해서만 등기가 가능하다. 틀려. 모두 가능하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얘가 뭐라고? 얘가 판결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판결 갖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외인데 판결서가 원인서 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이번에 진정명 회복에 대해서 이전등기 하죠? 등기 관리자가 이행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게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을 얻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없다 써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새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다코스 문제. 옛날에 맨날 뭐가 답으로 나오다가 등기 원인 날짜 쓰지 않는다고 쓴다 그러면 틀리고 그게 나오다가 요즘 최근 나오는 게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한데 공동으로 못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에 그런 거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런 거 없으니까 각하지만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각자 뭐예요? 자기 집만에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자기 집만에 이전등기 가능하죠? 왜? 자기 집만 나왔을 때 안 되는 게 뭐니까? 보존하고 상속 두 개뿐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각하, 그게 틀린 거예요. 각하지 않고, 자,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 자기 집만에 뭐 가능하고 이거? 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뭐예요?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뭐예요? 그걸 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용 제율이 실효됐죠?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를 뭐예요?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에요.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공동신청이죠? 근데 토지를 수용한 사람이 공공사업을 안 하고 있어. 공공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있죠? 그거는 뭐예요? 단독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 공동 말소다. 공동 말소. 그 다음에 5번에 수용에 한 이전 등기는 원인은 뭐예요? 수용 재결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되고, 그 등기 후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했죠? 자, 뭐하고 뭐는 상속 등기하고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말소 대상이 아닌 권리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 상속 등기. 그 두 가지는 뭐 하지 말라고? 말소 대상이 아닌 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보이면, 수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직권 말소 되는 것보다 시험 문제 직권 말소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않는 게 뭐라고? 두 가지만 예를 했죠? 하나는 뭐라고? 상속. 또 하나는 뭐예요? 지역권. 자, 상속과 지역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5페이지 5번이 답이다. 자, 25페이지 환매특약 등기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랬죠?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죠? 10회 때 한 번 나오고. 자, 문제가 안 났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내용만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일단, 자, 1번은 뭐예요? 환매권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 신청은 소유권 연계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서 동일한 신청서 나오죠? 저 환매는 뭐예요? 신청서가 2장이라 그랬습니다. 별개를 낸다 그랬죠? 별개를 내줘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받아서 어디에다가, 자, 이전 등기를 쓰고, 환매 등기 신청서 받아서 뭐예요? 그 아래다 부기 등기를 뭐 해야 되니까? 환매 특약 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신청서는 뭐예요? 별개로 제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출한다고? 별개로 낸다. 별개로 제출한다. 자, 보자는 게. 그래서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자,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이전 등기 하는데, 항상 신청서는 뭐예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뭐예요? 여기다 뭘 쓸 것이고, 이전 등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이 아래다가, 무슨 등기 아래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다가 무슨 등기 할 것이다, 이게. 2-1번에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할 것이다, 이죠. 그죠? 그 신청서는 뭐예요? 몇 장 내라, 듣고 있고. 2장 내라, 이제.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환매권의 행사로 이제 환매권의 행사에 의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할 것이 아니라 써 있죠? 종료 등기 말소한다 그러는데, 그게 틀말이다.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자죠?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온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이전 해야 되는데, 자,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옛날 매매를 이전 등기죠? 종전. 이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이거를 말소해서 다시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해오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를 해오라, 아니죠. 그래서, 자,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동일한 신청서 때문에 틀렸고 2번은 뭐예요? 환매권의 행사는 뭐예요? 종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환매특약 등기에 각하할 경우에 그와 동시에 신청한 뭐예요? 이전기까지 각하할 필요는 없어요. 환매 등기만 각하하면 이전 등기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환매 등기만 신청해와. 환매 등기만 신청해오게 되면 등기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등기부에 쓸 데가 없대. 환매 등기는 항상 어디 밑에 써야 되니까. 이전 등기 밑에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을 권리자로 하고 매수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매매대행과 매매비용은 뭐예요? 필요액사항이고 환매기간은 뭐라고? 임의적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환매 등기할 때 필요적은 꼭 뭐예요? 특색상 자 팔았던 금액이 뭐 해야 되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환매가 특색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재매매는 그럴 필요 없죠? 근데 환매는 꼭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다 뭐 해야 되니까? 다시 사야 되니까. 하여튼 5년 지나가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얻다가 등기부에다 뭘 써놔라는 얘기예요. 팔았던 금액 꼭 써놔라. 그렇지 않아, 지금. 우리는 뭐, 어제 배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전에 파는 게 기억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5년 동안 계속 뭐예요? 4억,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놔야 된다고? 등기부에 써야 된다. 매매대금 매매비용. 넘기세요. 자, 그러면 5번은 뭐예요? 환매특약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필 정보와 등기인감률을 제출한다. 등기 실행은 뭐 이전 등기 아니라 부기 등기 그거 맞는데 등기필 정보와 인감률 안 냅니다.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가 갑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이 갑의 인감률과 등기필 정보를 내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 시에는 뒷면에 안 낸다는 게 왜?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이렇게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전 등기 할 때는 갑이 의무자고 권리자가 을이죠? 을이죠, 권리자가. 근데 반대로 이제 환매특약 할 때는 얘가 뭐가 되고 의무자 되고 얘가 원매도자가 이제 갑이 되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가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되고 말이 안 된다죠. 그 다음에 항상 인감료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이지 등기부에 기록도 안 된 사람이 뭐예요? 인감료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틀렸다. 왜 틀렸다고? 등기필 정보와 인감료 낸다. 그럴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등기 실형은 뭐예요?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 3, 4번, 거기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신탁 등기는 자주 나오는데, 자, 그 기본은 좀 알고 하자는 게 기본. 답이 엉뚱한 게 뭐가 매년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튀어나오는데, 하여튼 기본은, 깔려있는 기본을 알고 해야 됩니다. 깔려있는 기본이 뭐예요? 2번이 뭐라고?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만이 단독을 한다고? 수탁자만이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청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뭐예요? 항상 단독이에요. 탁탁탁 단위. 뭐라고? 단독이다. 신탁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수익자, 위탁자는 뭐예요? 수탁자를 뭐해서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익자나 위탁자는 뭐예요? 수탁자를 대해서 신탁 등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대인청할 때는 일반적인 원칙은 항상 뭐하고 뭐를 같이 하는 거이고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근데 대의를 할 때는 뭐예요? 대의를 할 때는 그거 같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뭐 할 때 그렇다고? 대의할 때는 뭐예요? 예외를 두겠다. 그죠? 대의 신청할 때는 뭐만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해도 되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신탁 처분에 대한 신탁 처분에 대해서 원윤에서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된다. 그죠? 근데 원칙은 항상 뭐라고?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해야 되고 뭐 할 때만 대의를 할 때는 뭐예요? 예를 두겠다.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예요? 자, 신탁 등기 신청은 원칙으로 해당 신탁에 대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 등기와 자,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 한 건의 그러니까 2번은 X고 그 3번은 뭐예요?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일괄해서 한다. 이거 맞는 얘기니까. 야, 환매 등기는 뭐예요? 환매 등기는 별개로 내죠? 근데 신탁 등기는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신탁 등기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1번 조합원 갑이 뭐예요? 관리처분 들어가서 아파트 뭐예요? 건물 철거할 때 어디에다가 토지등기부에다 뭐 해놓는 거예요? 건물 없었으니까 토지등기부에다 신탁등기 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떠 한다고? 토지등기부에 신탁등기 해놓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예요? 살다가 집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곧
곧 관리처분 들어가서 이제 철거한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1년 전부터 다른 데 이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사 갔어. 그러면, 자, 다른 데서 지금 거주하고 있겠죠? 근데 뭐예요? 이게 신탁 등기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 이거? 거주 주소지가 맞아야 돼, 주소지가. 그래서 어디에 토지 등기부상에 뭘 고쳐놔야 돼, 이거? 명의자의 표시 변경해야 됩니다. 주소지 고쳐. 그때는 주소지 고치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왜?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재건축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자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조합장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조합장 한 사람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요. 사람들이 꽉 와요. 하다못해 뭐예요? 철거 뭐 회사에서도 어디 항상 와갖고 그냥 와야 돈 들고 와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그걸 조합장을 못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이 꼭지가 돌도록 여기 열받고 있는데 항상 대기하고 있어. 저놈은 언제 신고할까 대기하고 있어갖고 벌써 알아. 그게 언제쯤 되면 돈을 받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수리하다는 적 보니까 항상 걸리게 돼 있으니까. 조합장하지 마시고 연등하죠? 원인을 모래해서 이거 신탁을 원인해서 조합장으로 등기한다. 근데 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뭘 내니까 신탁 원부를 냅니다. 원부. 그래서 자, 213호에 여기 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한 장으로 하기 때문에 2번이라는 순위번이 같이 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한 건의 신청적으로 일괄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이에요? 이거 2사람 이상이죠? 절대 합의관계로 하면 안 돼요. 합의관계로 해야지. 만약에 공유관계로 한다면 틀려요. 합의관계로 표시에 기재해야 되고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해서 별도의 뭐예요? 부기등기를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순위번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등기하게 되면 그냥 뭐예요? 신탁등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신탁등기는 단독신청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신탁등기는 언제나 뭐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 주등기 뭐하고 같이 하니까 이전등기와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항상 주등기 자,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시고 자, 2번 X, 3번 동그라미, 4번도 O, 그 다음에 5번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서 신탁등기 신청할 경우라면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한다 써있죠? 맞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마다 부동산을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활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 정보, 하나의 신탁원부를 내면 안 돼요.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 이거? 자, 매 부동산마다 신탁원부를 따로따로 작성하라. 그다음 자, 거기 6번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돼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에 관한 새로운 신탁 등기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허용돼 있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 X단. 그 다음에 자, 20번 별표해 두시고 뭐라고 이거? 대지권 등기 후에 소유권 등기는 처분지 않는 게 나오죠? 자, 옳은 거랬어요. 그래서 1번 자, 뭐라고? 귀약상 공용 부분엔 물권의 득실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 뭐라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두니까 표제부만 두니까 뭐예요? 물권의 득실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대지권 등기할 때 전유 부분이 자, 그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저당권과 등기 원인 연월일과 자, 그 접수 번호가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자,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마사한다. 지금 이게 무슨 귀신쓰라니까 선생님 잘 모르죠? 근데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 자, 뭘 했다고? 대지권 등기를 할 때 했죠? 대지권을 했는데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저당권과 그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토지의 저당권과 등기 원인 연월과 뭐예요? 접수 번호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동일하다는 얘기죠? 동일하다면 굳이 이제 어디에 건물 등기만 저당권 하면 땅까지 뭐가 미치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저당권이 같일 필요가 없겠죠? 같일 필요가 없으면 건물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요. 토지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요. 그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뭘 말소한다 그랬으니까? 전유 부분에 뭐예요? 전유 부분에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니까 건물 저당권을 말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저당권을 토지의 저당권을 말소해야 된다.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대지권 등기할 때는 토지까지 미치니까.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3번 대지권 이후에 처분의 일시성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므로?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건물만 동그라미 건물만 용익물권가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다. 실제 없다.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 그 26페이지에 1번에 뭐예요? 3번이 답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재한다. 그럼 쓰인다죠. 왜? 토지만에 별도 등기 있다는 것은 전유부분 표제부만 등기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어디 위에? 자, 이런 식으로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와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가 뭐가 있다는 게? 갑골구가 있다. 갑골구.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토지 등기부가 있다.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뭐만 건물 등기부만 뭐에 신경 쓰지 토지 등기부는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기 거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이 밑에 뭐예요? 이 위에는 전유부분 표시 밑에는 대지권 표시하죠? 그러면 이 건물이 깔고 있는 일부에다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 일부에 1번 무슨 등기가 뭐 지역권이다 뭐예요? 지상권 등기가 돼 있다면 이것을 뭐예요? 누구한테 건물 소유권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요 전유분 자기 게 일단 많이 자기 거 일단 보죠. 여기 밑에 대지권 표시 아래 2번 뭐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토지만에 뭐가 있다고 별도 등기가 있다 이런 걸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서 아하 내가 지금 건물에 사는데 깔고 있는 땅에는 뭐예요? 자 뭔가가 뭐예요? 별도 또 등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다 알려주라고? 전유분 표제부에 알려주지 일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다. 답을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는 뭐예요? 대지권 등이 나오죠? 자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 건물만 전세권 없고가 아니라 뭐예요? 있고. 자 당연히 뭐예요? 대지권은 뭐예요? 대지권은 권리니까 건물 대지권 등기 외에 건물만의 전세권이라는 얘기지. 대지권의 전세권은 뭐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없고가 뭐예요? 있고 없다. 있고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옳게 얘기하려면. 자 3번만 옳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틀린 거랬어요. 대지권 표시란에는 대지권 표시란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뭘 쓰고 1년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뭐예요? 가름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이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대 500제곱미터 나오죠? 이게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땅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대 500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어디다 옮겨야 되는데 각자 밑에 이 대지권 표시 등기에 옮겨야 되는데 자 뭐예요? 너무 내용이 길으니까 뭐만 옮기자는 얘기예요. 이거 1년 번호만 옮겨놓으면 그 1년 번호 옮겨놓으면 이 뭘 다 옮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답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외에 토지만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 지상권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만만 나오면 뭐는 가능하다. 이게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이 있다. 특징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 권리 위에다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하기 전이에요. 후에 전에 전이다. 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처분의 일시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전에 한 거니까. 전에 만약에 토지에다가 저당권 등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대주권 등기 해갖고 그 전에 한 등기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토지에 대해서 뭐만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어요. 경매로. 그래서 이건 전이라고 나오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등기 기록의 신청에 의한 대주권 등기한 후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중 표제부의 대지권 뜻 동그라미. 대지권 뜻 등기는 표제부예요. 사항란이에요. 사항란에 한다 했죠? 그거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용익물권 별표해 두시고 용익물권. 자 그래서 여기 1번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용익물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죠?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에 말소할 필요 없이 후순위로 뭐예요? 전세권 등기 일정하셨다는 게 말 안 되죠? 꼭 뭐 해줘야 돼요? 말소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런 효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후등기 저지력을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X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번에 뭐예요? 전세권의 감액은 뭐예요? 액자 빼고 감자 나오죠? 감자. 감자 나왔어요. 동그라미 없죠? 자 맨 뒤에 뭐라고? 인감률 첨부하지 않는다. 뭐 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징액할 때, 전부 징액할 때, 그렇게 외웁니다. 감액 없다, 징액 뭐예요? 증액 동그라미,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소유자 문자,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소유자 문자. 그다음, 자 3번은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에 한 전세권에 뭘 하는 거 이거 일부전 등기하죠? 자 양도액을 뭐하며 기록하며 그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멸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소멸할 때가 대표적인 뭐예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끝나기 전에 하려면 뭐예요? 전세권이 뭐가 됐다는 것을 소멸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하라 이죠. 전에도 존속기간 전에 하려면 뭘 입증하라고?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뭐예요? 증명을 내 갖고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자 3번은 X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은 여러 사람이 공유자들이 전세권 등기를 한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말소 신청할 경우에 등기관이 그 등기를 뭐라고 이거 수리할 수 없다만이죠. 뭐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말소 등기를 자 신청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절대 전세권은 뭐에 대해서 안 되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니까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말소되면 안 되고 자 안 되고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죠?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전세권 맞춰달라. 그럼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다고?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맞춰.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신청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맞춰도 안 되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뭐예요? 농지 나오죠? 농지 나온다는 농지.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 당연히 뭐예요? 안 되죠?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무조건 직권 말소다. 무조건 직권 말소입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말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직권 말소한다. 무조건 직권 말소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미 전세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의 일부에 관해서 법원이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뭐예요?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에 촉탁할 경우 이를 뭐예요? 각한다 받아준다. 각한다 그랬죠? 저때 같은 범위에 성질이 같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용익물권 임차권 옳은 거랬어요. 옳은 거. 1번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철탑 존속기간 한다는 불확정기간도 뭐예요? 자, 불확정기간도 약정도 뭐예요? 가능하며 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일필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그게 맞죠? 그 1번은 맞다는 거죠. 근데 거기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로 해서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구분지상권 나오죠?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말 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뭐예요? 자, 이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공유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중공간 또는 뭐예요? 지하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한 경우에 구분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구분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건 가능하다. 임차권 안 돼요. 그것도. 자, 절대 구분임차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구분지상권이 있어도 뭐는 없다고? 구분임차권 자체는 없어요.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 안 된다. 그리고 절대 구분지상권은 그것도 지상권이니까 공유지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유역지의 소유권이 연된 경우 지역권이 연등기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역권이 연등기를 한다 써 있는데 말 된다 안 된다? 말 안 된다. 절대 지역권이 연등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4번 임차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나 왜? 임차보증금은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차임이 필요적이니까.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 없는 뭐 임의적 사항이니까 없는 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나 그죠? 불확정기간으로 존속기간 하는 임차권 등기 할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틀렸고 4번도 틀린 거죠? 옳은 거 그랬죠? 1번이 옳죠 지금. 그 다음에 5번에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 양도에 따른 뭐예요? 임차권 일부 이전을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1번이 아까 맞으니까 틀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임차권 일부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얼마나 공부했다고 그거 못 들어본 것도. 전세금의 반환채권의 전세권의 일부전은 들어봤잖아. 그거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라고. 자, 그 효력이 소멸된 다음에 하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 양도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슨 제도를 이용하라고? 그래.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거 일부 전등기 마음대로 그게 말이 돼요? 그 법에도 규정이 없는 거 마음대로 만들지 마시고. 자, 그 일부 채권 반환에 의한 전세권 일부전은 가능한데, 물건이니까. 뭐는 안 된다고? 임차권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임차권은 돌려받지 못하면 뭐 하라고? 주택권 등기 명령을 해갖고 뭐예요? 등기 명령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사가라. 그 얘기 지금. 이해했죠? 그 다음에 22번 저당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당권 조그맣게 별표 두시고. 저당권 보자.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1번 뭐라고? 1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 자, 무슨 등기? 당연히 부기등기. 자,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건물에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증축된 건물에도 뭐하라고? 미치므로 거기 별도로 증축 건물에 대한 효력이 미치도록 자, 그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냥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 공동 잠보 목록을 뭐예요? 자,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해서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죠? 이때 절대 뭐예요? 설정자가 물상본인이든 소유자든 그 승낙서를 낸다 안 낸다? 승낙서 절대 안 냅니다. 왜? 그 임차권에 이전할 때는 내는데 이 물권 이전할 때는 뭐예요?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물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뭘 안 낸다고? 승낙서 낼 필요 없다.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낼 필요 없다는 점.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채무자와 저당권 소유자가 동일이죠? 저당권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채무자 표시를 뭐 하지 않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무조건 뭘 써야 돼 이거.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서 등기부에도 뭘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쓰게끔 돼 있다. 꼭 써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근저당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 채권자가 자, 거기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 기재한다 써 있죠? 절대 구분 기재하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고? 채단기로. 자, 이렇게 채단기로 50 다음에 자, 무엇을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뭐예요? 저당하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책은 단위 기록하고 자, 50담 나오죠? 50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등기관이 작성하고 채무자 꼭 써야 됩니다. 채무자. 안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동일이든 아니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슨 등기할 때 그렇다고? 저당권 등기할 때 그렇다.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자, 구분 기재할 수 없으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반드시 뭐라고? 연대라고 쓰면 안 된다. X.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이후에 소유권 연대인 경우 있죠? 채무 변제에 대한 저당권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봤어요. 권리자가 현 소유권자이고 전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해당되고 전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현 소유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할 때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 있죠? 존속기간이 길어가고 자, 등기 실행의 대상에 따라 뭐예요? 근저당 등기는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뭐라고? 부기등기. 자, 5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원인은 뭐예요? 확정채권 양도를 기재한다. 그러면 튄다니죠. 자, 우리가 자, 등기부상에 뭐예요? 근저당권이 돼 있죠? 자, 보자. 바꿀까? 자,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 갑입니다. 소유자 물권은 갑입니다. 그러면 1구의 1번에서 자, 근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씁니다. 뭐 1억 2천 씁니다. 채무자 씁니다. 채무자 뭐예요? 뭐 갑이다. 자, 갑이 본인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본인이 빌려왔어. 그 다음에 뭐 변제기도 있고 이자의 발생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번 근저당권자가 을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을이 병으로 바뀌는 건 병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거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 갑이 뭐예요? 정으로 바뀌어 채무자 바뀌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의 이전 등기예요.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여튼 아직도 59일 남았는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채권 최고의 채무자 있죠, 이건.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이게 바뀐다는 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변경능이 하는 거예요, 변경능이. 주체가 바뀌는 건 당연히 이전능이 하는 거겠지. 그죠?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면 이 채권 최고의 증가감사한다든가 채무자가 바뀌는 거 있죠? 바뀌는 거 있을 때, 물론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되는 건 얘가 뭐가 되고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 되죠? 그러면 이거는 필요적 계사항이니까 내용이 증가감사를 하면 누구하고 이 사람하고 갑하고 뭐예요? 갑과 이 을이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 뭐 하자고 재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액을 올리자. 채무자를 누구로 바꾸자. 뭐 하는 거야, 이거? 재계하는 거라니까, 재계약. 그럼 재계하는 거니까 항상 누가, 갑이 뭐가 되고, 이거? 원칙이 갑이 의무자고 뭐예요? 을이 권리자야. 뭐 할 때는, 채무자 바꿀 때는. 얘 들어가면 안 돼. 얘는 쓸데없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뭐 할 때는, 증액할 때는 뭐예요?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니까. 증액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 되고, 반대로 뭐예요? 감액할 때는 뭐라고? 소유권자가 권리자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예요? 채무자가 바뀌는 거든 채권액이 증가 감소하든 아니 뭐예요? 이전 등기 하든 이렇게 이전 등기 하죠? 이전 등기 하든 뭐예요? 그 근저당권에 뭐예요?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뭐예요? 뭐 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후에도 뭐예요? 이전할 수 바뀔 수 있죠? 그 후에 한다 하게 되면 뭐예요? 항상 그 채권이라는 말이 살아나서 확정 채권에 뭐라고? 양도라고 얘기하고, 채권 양도죠? 확정됐으니까. 그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예요? 확정되기 전이었다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할 때 그 채권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 쓴다고? 계약 양도라고 쓴다. 뭐라 쓴다고? 계약 양도.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자, 몇 페이지에? 29페이지에, 거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거기 있죠. 5번이죠? 근저당권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자, 근저당권을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원인을 뭐라고? 확정채권 양도가 아니라 뭐라 쓴다고? 계약양도다. 뭐라 쓴다고? 계약양도. 그죠? 그 다음 6번. 자, 채권액이 증액으로 뭐예요? 증액으로 저당권이 변경등기 시 저당권이 뭐 한다? 변경등기 시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3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첨부되면 뭐라고? 첨부되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첨부되지 못하면 주등기를 한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대에 뭐예요? 인감유가 등기필증 제고한다. 맞다. 왜? 증액하니까 뭐예요? 동그라미 뭐예요? 인감유 내야 되겠죠? 그 얘기죠. 하여튼 증자 보이면 동그라미 보이니까 동그라미 자,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예요. 동그라미 인감명 소유자 의무자.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변경등기 그거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합니다. 변경등기. 자, 변경등기 하게 되면 표제부의 변경등기하고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고 권리 변경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부동산에 뭐예요? 합병의 제한사항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뭐라고 틀린 걸 했어요. 1번에 어떤 건물로부터 그 부속 건물을 뭐해서 분할해서 이를 독립 건물로 이제 할 때 건물에 무슨 등기를 한다? 분할 등기를 한다. 그럼 기존 건물에 뭐예요? 건물의 면적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부를 하나 창설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고쳐야 돼요? 건축물 대장부터 바꿔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부터 변경 등록한다. 그 다음에 3번 대장상 건물이 분할됐을 때 그 건물 소유권의 명의자는 1개월 이내에 뭐 한다고 이거? 분할 신청한다는 얘기죠? 분할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기존 건물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고 뭐 부기등기를 한다. 표제부는 언제나 뭐라 한다 그랬어요? 표제부는 뭐예요? 주등기를 합니다. 주등기.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 표제부는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뭘 할 때는 분할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한 건물을 기재하고 이에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서면이 나이는 자, 권리자의 뭐가 필요이고 인감이 필요하다. 만 얘기다. 그 다음에 2번 하필 등기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있죠? 그래서 하필 등기에 옳은 거 했을 때 자, 저 한번 그랬어요. 뭐라고? 등기하고 지정하고 뭐예요? 답이 틀리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이렇게 하필의 제한 하필 제한사항 나왔고 만약에 다음 중 하필이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하필 제한사항 나오죠?
그 하필 제한사항 나오면 이 하필 제한사항은 뭐예요? 뭐하고 이거? 등기법하고. 이 지적법이 뭐가 틀리다고? 답으로 등장하는 게 틀리다 그랬어요. 그 등기법에서 답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하필이 가능한 거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용익물권. 무슨 물권하고?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임차권. 그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된 것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하필이 가능한 거야. 그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앞에 뭐가 등기 원인 연월일까? 등기 원인 연월 있죠? 연월일까? 자, 뭐가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가 동일한. 자, 이 접수 동일하죠? 자, 동일한 뭐예요? 저당권이나 뭐가 있어요, 이거? 근저당권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중 등기법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하필이 가능하다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압류니 가처분이 이런 건 없죠? 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적법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차피 토지를 뭐하면 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하나가 되죠? 하나 되니까 일필지 조건이 뭐예요? 지번, 지목, 뭐라고? 축서, 지연,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번 보여지 갖고 지목이 갖고 뭐예요? 축척이 갖고 뭐예요? 소유자 같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하고 이거 소유자. 그러면 이거 지목. 요 두 개 답이라 했죠? 이 답이 뭐예요, 이제? 소유자는 같으나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 했죠? 근데 이거 뭐예요? 자, 서로 땅 두 개가 지목은 같은데 이 일부 땅에 뭐예요? 분할을 해서 집을 줘서 분할 사유가 생겼죠? 그럼 뭘 못한다는 게 이거. 합병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이 지정하고 등기하고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등기법에 대한 답이니까. 자, 가장 옳은 거 있죠? 그래서 1번에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합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은 뭐예요? 자, 등기원인과 연월인데 담보가 된 게 해당하지 않고 왜? 자, 담보가 된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있다 그랬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아예 안 되고 뭐라고? 가처분인데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4번이 뭐예요? 4번이 뭐가?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죠? 무슨 등기? 근저당권. 이게 가능하다죠. 그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5번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추가적인 저당권 안 돼요. 추가적인 하면 뭐가 안 되니까. 등기 원인 연월과 뭐예요? 접수번호가 같아 틀려요, 이거. 틀리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그 3번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개월의 의무가 뭐예요? 주어지며 의무 위반 시 뭐예요?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과태료가 뭐가 된다? 부과된다. 뭐만 부과된다고?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 그랬어요.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뭐라고? 단독이고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라고. 4번의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이고 언제나 뭐라고? 부기등기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언제나 뭐라고? 부기등기고. 권리 변경은 공동이며 부기등기로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어서 승낙서와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문이 없다면 이를 등기 못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그랬어요? 주등기로 하라. X 주등기로 하라.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바뀌었댔죠? 당연히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 뭐로 보겠다고?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자, 말소등기 보겠습니다. 말소등기. 1번에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있죠? 그 말소등기 하게 되면 일부에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말소등기 하면 뭐라고? 전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소유권에 대해서 1번에서 1번 소유권 무전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등기 을 하죠? 그러면 이 갑과 을의 뭐예요? 갑과 을의 매매라는 원인 A가 절대무효와 절대취소사가 있어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말소등기 할 때 을구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죠? 그러면 갑이 뭐예요? 갑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뭐예요? 뭘 받아왔고 판결 받아왔고 이등기 말소하라고 신청하죠? 문제는 그 얘기 지금. 이 지금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는 얘한테 돈 빌리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가 요 소유권 이전등기 요것만 말소해버리면 자, 이 저당권은 눕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갚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뭘 가져오라는 게 이거. 승낙서 받아오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그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는 점.
그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인데,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단독 신청할 때 이제, 단독 일체 볼상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소재불명하죠? 뭐가 됐다고? 자, 단독 신청일 때 꼭 볼상은 소재불명. 무슨 불명? 소재불명. 그 다음에 뭐라고? 법원 가서 뭐 한 다음에 공시채고래. 그 다음에 무슨 판결? 채권 판결. 채권 판결.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예요?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가 강박이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1번 소유권 먼저 넣는 게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이전등기 넘어갔죠? 갑이란 사람이 이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자, 소송하죠? 그 다음에 법원에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어디 촉탁등기로 뭐예요? 여기다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3번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왔다는 그죠? 그러면 가처분은 지금 소송 중이니까 이 원고가 승소할지 을이 승소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을이 뭐라 그러게 병한테. 자, 내가 승소한다. 5천 까주만 팔아라니. 살 수 있죠? 나중에 얘가 승소해서 얘가 뭐예요? 계약을 위반을 해갖고 내가 조건을 걸 거 아니에요? 밑에다 특약상으로. 만약에 을이 승소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병이 누구한테 묻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계약 맺을 때는 꼭 뭘 써야 돼요? 세밀하게 특약상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 뭐라 그러게? 근거 있어? 그렇게 한번 말을 못해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그 야밤에 뭐라고 구덩이 팔 수밖에 없어요. 열받으면. 그 똑같은 얘기다. 그 야밤에 뭐예요? 그 사이다에다가 농약 타는 거 그뿐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뭘 꼭 쓰라고 이거. 그러니까 얘가 병이 바보가 아닌다면 얘하고 소유권 체결할 때 얘가 뭐라 그랬으니까 내가 승소한다 그랬으니까 특약상을 걸어야지. 만약에 뭐예요? 갑이 승소할 시는 이 뭐예요? 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뭐예요? 누구한테 묻겠다고? 을한테 묻겠다고 특약상 쓰고 하라는. 근데 했는데 원고 승소했죠? 그 얘네들이 문제고 이 갑이 뭐예요? 승소 판결 받았으면 요 이전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이전등기 왜? 이게 이제 소송 중에는 가처분이지만 소송이 끝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처분금지인데 임시가 아니라는 얘기 끝났으니까 그 실효가 됐죠? 요 두 개를 단독으로 맞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가처분 이후에 이렇게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처분금지 뭐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자 실효된 뭐라고 이거 권리말소 있죠? 권리말소는 등기가 아니 뭐라고? 등기만이 이게 등기가 아니라 실효된 권리는 단독으로 뭐 한다는 게 단독 말소한다. 이거를 이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이. 요 두 개는 항상 뭐라고? 단독. 가처분 이후에 단독 말소. 가처분 이후에 단독 말소. 그 외에는 가처분 이후에 단독 말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권도 중요한데 문제 보시면 거기 옳은 거랬죠? 1번은 일부 때문에 틀렸고 2번은 뭐라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격려한 뒤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면 그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없는 한 자, 계약 해제 효력인 원상회복 방법으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전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두 가능하다. 이전등기도 가능해요. 이전등기 말소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 자 3번에 확정 판결에서 이전등기 할 때 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를 뭐예요? 승낙서나 대항할수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하지 않는다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와 판결서 필요하다. 근데 4번 가불병선으로 이전등기가 됐죠? 을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현재 병은 뭐예요? 이해관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관심도 안 둬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소유권 말소할 때 여기 소유권 말소할 때 뭐예요? 소유권 말소할 때 누가? 을구의 뭐예요? 을구의 저당권자나 소유권 말소할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나 이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을 기하는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겠죠? 그런 게 이해관계이다. 하여튼 그래서 소유권 말소할 때 누가 자 용익물권과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연등기 말소 이행을 절차를 명을 판결해서 말소 등기하죠? 자, 일부에 대해서 분할 절차를 밟은 후 말소해야 된다 써있죠? 자, 그래서 옳은 게 몇 번? 5번부터 꼭 뭘 해야 돼요? 분할해고 해야 돼요. 분할하고. 자, 2번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죠? 자, 이중장이 뭐예요? 뇌물 받은 이중장의 관사를 환수하고 직말하라. 자,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 소유권 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승낙서 필요하죠? 승낙서 받아야지만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하게 되면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할 때 환매특약 등기 말소,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연등기 말소할 때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하죠?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이 승낙서가 있으면 이거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뭐예요? 3번의 채권자 의뢰 등기인청에 의한 갑소유에 대해서 뭐예요? 그 등기인청,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죠? 직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의뢰 신청에 기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신청했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매각 나왔어요. 매각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매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원이 떠오르겠지, 법원. 그죠? 매각하면 법원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죠? 매각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법원이죠, 법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건 직권말소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촉탁말소겠지. 법원의 사안이니까. 촉탁말소.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가처분권자 있죠? 이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라서, 자, 뭐라고? 승소 판결에서 뭐예요? 권리 뭐 할 때? 권리를 뭐예요? 말소할 때. 그죠? 자, 말소하죠? 말소할 때, 요 가처분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고? 그 맨 끝에 가처분 등기 말소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 그 가처분 이후의 권리는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하고, 그 요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한다. 가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에 따라서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는 단독이라 했어요.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들었지만 하여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까 별표하라고 한 거 있죠? 그거나 보세요. 그거 보시고 딴 거 붙일 것도 그것만 보세요. 보시고 하여튼 10월 1일 날 그 김밥 싸우시고 그때는 요 마지막 가등기하고 그 뒤에 이제 뭐는 지적법은 좀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꼭 뭐예요? 밥도 먹고 하자고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꼭 안 오니까 내 지켜보겠어요. 하여튼 꼭 토요일 날 오셔야 돼요. 하여튼 저 학원에 전화 있으니까 안 오시면 전화 올 겁니다. 전화 걸어갖고 꼭 나오라고.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